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셀 팁 강의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데이터 입력과 저장 팁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셀에 숫자, 문자, 날짜 이런 것들이 데이터죠. 이러한 데이터가 입력되어야만 여러분은 분석이나 통계, 요약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 작업이면서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딱 보면 어때요? 한 셀을 처음 접하신 분도 엑셀과 똑같다는 느낌에 푸근한 느낌도 드실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이 하단에 화면 확대를 좀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얘는 되게 친절해요. 친절한 한 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어때요, 여러분? 그 자리는 열과 행이 교차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표시해줘요. 어디쯤인지 음영으로 보여주잖아요. 여기는 뭡니까? F5 셀. 이 각각을 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셀이구나.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셀 중에서 여기 B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죠. B 3번지 셀 클릭.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해 봐요. 판매 번호.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엔터를 치면 아래줄로 내려갑니다. B5 셀로요. 난 옆으로 가야 되는데요. 물론 마우스로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도 되지만 오른쪽 방향키, 키보드로 입력하면 키보드로 누르는 게 더 빠르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요. 엑셀과 똑같을 거예요. 그렇지만 엑셀과 여러분 한 셀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세요. 왜? 제조회사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예, 함수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 점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강의이고요. 자, 여러분 입력했어요. 지금 제가 입력한 건 숫자예요? 문자예요? 문자죠. 그래서 문자 데이터는 이렇게 셀 중심으로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좀 더 폭을 넓혀서요. 제품명의 마우스를 갖다 놓겠습니다. C3번지 셀 아래 C4. 자, C4 셀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세요. 제품명을 쓰겠습니다. 접이식 의자, 엔터 꽝 썼어요. 칸이 좀 좁은 것 같아요. 옆으로 좀 늘리면 돼요. 어떻게 해요? C와 D 경계선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따닥, 따닥이요? 예, 그러면 자동으로 너비가 조절됩니다. 자, 그 다음 C5 셀에 입력해요. 뭐라고요? 방한용 텐트 썼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방한용 텐트가 몇 곱하기 몇, 가로, 세로 크기를 써야 돼요. 근데 크기를 여기다 다 쓰려니까 너무 길고 너저분해 보여요. 이 C5 셀을 그 하나의 데이터 한 줄만 쓰지 않고 두 줄, 세 줄 이렇게 여러 줄로 한 셀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자키 옆에 Alt키 있잖아요. Alt하고 엔터를 쳐요.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꽝 가로 열어요. 열고 씁니다. 뭐라고요? 100 곱하기 160 가로 닫고 이렇게 써요. 그럼 여기는 C5 셀인가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더 아래 더 쓸 거면 Alt하고 엔터 또 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쓰고 다음 셀로 넘어갈 거예요. 이럴 때는 엔터 꽝. 어때요? 아, 좋다.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T자가 내려왔는데요. 너비 때문에 그래요. 따닥. 이렇게. 그래서 입력하면 돼요. 여러분 몇 개 더 써보세요. 저는 기막에 쓸게요. 양털 목도리. 이제 그만 쓸게요. 자, 이렇게. 이게 텍스트 데이터예요. 텍스트 데이터 설명은 끝났어요. 자, 이번에는 뭐 해볼까요? 숫자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가? 수량 2포셀.
자, 이 4셀에 마우스 클릭해요. 그리고 숫자를 입력합니다. 접이식 의자 10개 팔았네. 엔터 꽝. 내려가죠. 자, 그 다음에 방한용 텐트 7개 팔았다. 엔터 꽝. 또 7개 팔았네. 엔터 꽝. 15개 팔았다. 엔터 꽝. 이렇게요. 자, 그럼 제가 입력한 건 뭡니까? 숫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는 셀의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더라. 이 오른쪽 맞죠?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응.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단가 입력할게요. 단가는 하나에 얘는 한 13,500원. 엔터 꽝. 그 밑에는 32,900원. 엔터 꽝. 그 밑에는 한 3,000원. 엔터 꽝. 만원. 엔터 꽝. 얘도 숫자 데이터이니까 입력해보니까 어때요? 다 오른쪽으로 정렬되더라. 별거 없어요. 그쵸?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데이터를 입력해보니까 여러분이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들고 판매 번호를 입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자, 판매 번호는 1, 2, 3, 4, 5, 6, 7 이렇게 입력할 거예요. 물론 1년 번호죠, 영어로. 예. 순차적으로 번호를 1씩 늘려서 표시할 거라고요. 물론 여러분이 1, 2, 3, 4, 5 이렇게 입력을 해도 돼요. 물론 데이터가 딱 4개일 땐 좋아요. 여러분 손이 빠르니까. 데이터가 한 500개. 500개라고 합시다. 그럼 1부터 500까지 이렇게 쓸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한글에도 자동 채우기가 있는데 하물며 이 한 셀에서 1, 2, 3, 4를 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거를 자동 채우기 기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1을 써요. 그리고 1을 쓴 다음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 모서리에 네모점이 하나 딱 찍혀 있어요. 거기다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얇은 십자가가 만들어져요. 이때 드래그를 합니다. 꾹 눌러서 힘 줘요. 그리고 끌어요. 빛을까지 놓으세요. 1만 나오는데요. 복사예요. 근데 이 복사 작업 여러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또 지워봐요. 지금 실수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엔 여러분 1 써요. 똑같이. 그리고 자, 업무에서 이 1을 지금 쓴 거는 뭐 쓴 거죠? 키보드로 1 쓴 거잖아요. 근데 키보드로 1을 쓰고 여러분이 마우스 잡고 하면은 시간이 걸려요. 데이터 빨리빨리 입력하라고 한다. 그럼 1 쓰죠? Shift 키 보여요, 여러분?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방향키 있죠? 그걸 눌러요. 하나 더, 하나 더. 이게 바로 뭐냐면 범위를 지정하는 역할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래요? 자, 이걸 은근히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자, 1 입력했어요. 하자마자 Shift 키 누르고 아래로 통 원하는 만큼 범위 잡아요.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 1 똑같이 동일한 값으로 채우기 할 거야. 컨트롤 키하고 D 눌러요. 어때요? 이렇게 돼요. 근데 주로 동일한 숫자를 채우는 것보다는 동일한 데이터, 문자 데이터 입력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쓰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좀 연습해보죠. 여러분 시트 하나 추가해봐요. 더하기. 자, 빈 공간에 마우스 놓으십시오. 저도 쓸게요. 한 셀 공부합시다. 한 셀 공부 썼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한 10개 똑같은 글씨 채우기 할 겁니다. Shift 키 누르고 고고고고고고고고 해요. 이렇게 하고 컨트롤 D 나왔죠? 자, 이번에 Shift 키 누르고 오른쪽 단단단단단 컨트롤 R 동일한 데이터 표시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동일한 글씨 귀빈석 이걸 한 200개를 찍어야 된다. 그럼 모양, 셀, 너비, 높이 넓게 만들어 놓고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편하죠? 요거 단축키 알아두면 돼요. 아래 방향은 D,
오른쪽은 컨트롤 R. 됐어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1 표시할 생각 없어요. 그러면요. 1, 2, 3, 4. 그럼 어떻게 해요? 1.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얇은 십자가 나오죠? 그냥 끌면은 동일한 값이 나오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 왼쪽에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고, 싱 마우스 먼저 놓으세요? 어때요? 연속 데이터 채우기 표시되는 거 보입니까? 아, 엑셀과 똑같다. 예, 이렇게. 됐죠? 자, 그렇다면 판매 일자, 날짜 데이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 일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느냐? 날짜 데이터는 우리 여러분 날짜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몇 년, 몇 월, 며칠. 자, 행운의 연도 2020 됐죠? 그 다음에 연과 월 사이에 빼기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월 써요. 1월 빼기 11일 썼어요. 엔터 꽝. 멋있죠? 이게 날짜 데이터 입력이에요. 자, 지워봅시다. 연도를 빼고 얘도 써도 됩니까? 1월 11일 이렇게만 써도 되냐고요? 표시돼요. 얘가 오른쪽으로 정렬된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숫자하고 똑같네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날짜 데이터는 엑셀에서 계산 작업에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회사에 이번 달에 이 사람이 며칠 날 출근했다. 그러면 근무일수 며칠 이런 거 계산. 그다음에 이 사람이 입사 연도가 언제고 현재 연도가 얼마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 회사 재직기간 몇 년. 이런 거 계산하잖아요. 그 다음에 연간 휴가 일수가 며칠이 될까? 이런 거 계산할 때도 날짜가 들어가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날짜 데이터는 숫자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정렬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해봐요. 지금 이 팔린 내용 있죠? 이게 다 2020년 1월 11일 이날 하루에 다 팔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거 마우스로 그냥 끌어도 돼요. 끌어도 나와요? 네, 이렇게. 이러면은 얘는 어때요? 그냥 끌면? 네, 하루씩 증가돼요. 날짜 데이터는 원래 끌면은 기본 1씩 증가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11일 다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아까 배운 대로 해도 되죠. 여기서 클릭하고 Shift 키 눌러서 띵띵띵띵 선택하고 컨트롤 T. 이래도 되고 아니면 아까 숫자와 반대예요. 1월 11일 선택하고 핸들링 여기 채우기 전 보이죠? 여기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끌어야 얘는 복사가 돼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한 상태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데이터 입력 끝났어요. 그런데 이 채우기 기능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저는 지금 판매 번호 숫자하고 날짜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 있지요. 시트를 하나 더 열어보세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일 정보를 써야 된다. 그러면 월요일 이렇게 쓰면 월요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으로 여러분 쭉 끌어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어때요? 요일 정보가 뜨네? 네,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일 위에 뭐 날짜 표시하겠다. 날짜는 아까 쓴 것과 똑같아요. 연도를 빼버리고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1 빼기 하고 한 6을 써볼까요? 1 빼기 6 엔터 꽝. 어때요? 날짜로 인식하는구나. 네, 그대로 끌어요. 좀 전에 배운 대로 이렇게. 간단하죠? 그러면 시간 데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시간 데이터도 여기 B의 5번지에 시간을 입력할 때는 시 먼저 써요. 자, 하루의 시작은 1시부터 1 시간을 써요. 그리고 콜론을 찍습니다. 콜론 위아래 쌍점. 그 다음에 0 1시
초도 쓰려면 콜론 찍고 초. 됐나요? 초 싫어요. 그러면 여기 분까지만 써요. 엔터 꽝. 그럼 이것도 핸들링하면 그렇게 나오나요? 당연하죠, 여러분. 자, 채우기 핸들링 붙잡고 끌어봅니다. 얼마까지? 24. 0시. 맞아요? 넣을게요. 이렇게. 엑셀도 24시 이렇게 나오나요? 엑셀도 0시 똑같이 이렇게 떠요. 24시가 0시니까. 이렇게 뜨는 거예요. 간단하다. 예, 이렇게 채우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요 2개 셀 이런 것들은 이제 병합을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여기 있어요. 이렇게 눌러서 여기다 뭐 타임, 뭐 시간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채우기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바로 주간 계획표 만들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다이어리 속지? 끝난 거예요. 1분이면 만들 수가 있다고요. 한글에선 이거 그래도 시간 좀 걸리죠? 예, 금방 만들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한 셀로 문서 작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죠? 자,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서요. 이제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느냐면 그래, 다 됐다. 다 됐는데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군요. 여러분 여기 얘네들은 너무 좁지 않아요? 행의 높이가? 얘는 넓고 좁고 그 열의 너비, 행의 높이. 아까 열의 너비는 제가 마우스로 해당 열을 선택하고 경계선에서 따닥 누르면 자동으로 너비가 조정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또는 여러분이 자동 너비가 싫으면 직접 붙잡고 찍 이렇게 늘릴 수도 있어요. 넘어갔죠? 네, 이렇게 따닥 더블 클릭하면 자동 맞춤. 됐죠? 그렇다면 행의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요, 여러분. 여기 4번 지행부터 해볼게요. 4, 이렇게 행 머리글에서 클릭해요. 이거 안 돼요. 행 머리글 클릭,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이렇게 하고 각각의 경계선에 마우스를 갖다 놓던가, 그리고 잡아당겨 보세요. 지금 16.5랍니다. 이렇게 끌어보세요. 어때요? 다 똑같이 늘어나는구나. 네, 이렇게. 조금만 넓히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어때요? 딱 보기가 좋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좀 더 나는 정확한 걸 원해. 그러면 행 머리글 범위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에서 여러분이 지정을 직접 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네, 여러분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요. 행 높이 지정 이게 있습니다. 행 높이 지정해서 여러분이 행 높이를 써주면 돼요. 높이가 0이면 행이 아예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숨긴 행. 그죠? 자, 행 높이 직접 써봅시다. 37로 하자. 하고 설정 누르면 똑같이 37의 높이가 지정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A열은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A열의 너비를 1로 조정을 해요. 1이요? 똑같아요. 얘도 경계선 붙잡고 잡아당기는 게 싫다면 오른쪽 눌러서 열 너비 지정 들어가면 됩니다. 열 너비 1 엔터 꽝. 어때요? 줄어든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한 셀은요. 우리나라 계산하는 그 프로그램 스프레드시트 시장을 보면 약 7대 3의 비율이에요. 그게 뭔데요? 7은 엑셀이에요. MS 오피스 시장이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3이 원래 옛날에는 2도 안 됐었어요. 근데 점유율이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3회 정도예요. 3. 그러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작업한 이 문서를 여러분의 친구 또는 여러분의 회사 외의 다른 거래처에 보내고자 할 때 나는 한 셀이지만 다른 거래처, 다른 여러분의 친구는 엑셀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한 셀 문서를 그냥 한 셀 형식으로 저장을 해버리면 물론 한 셀의 고유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엑셀 같은 데서는 얘를 인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엑셀 문서 형식으로 여기서 변환을 시켜서 저장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즉 엑셀 형식으로 저장을 하라. 이 한셀 2020은 기본으로 파일에서 저장을 누르면 단축키 컨트롤 S예요. 저장하기 누르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엑셀 통합 문서 형식이 이렇게 자동으로 떠요. 나는 셀이 뜨는데. 그렇죠. 셀이 많이 떠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네. 이 도구에 보시면 메뉴 도구예요. 도구에 드롭다운 누르면 환경 설정 메뉴가 존재해요. 들어갑니다.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은 화면 표시 탭 옆에 파일 탭이 존재해요. 이 파일 탭에 들어가면은요. 저장과 관련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엑셀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겠다. 여기에 체크만 하시면 돼요. 이거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하면 확장자, 통합문서, XLSX가 뜰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이 XLS는 옛날 버전이고 이걸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또 참고로 우리 한셀도 버전업 되면서 얘도 VBA 매크로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크로가 들어간 그런 문서라면 그 엑셀에서도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요걸로 저장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팅을 하면 돼요. 그리고 설정을 해두면 저장을 할 때 엑셀 문서 형식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장하기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떠요. 그죠? 이제 X라고 뜰 겁니다. 그러면 저장을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뭐 이름은 간단하게 쓰면 되죠. 연습 작업 1 뭐 이렇게 하고 저장 누르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엑셀과 한셀의 기본적인 기능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호환이 안 된다라는 게 없어요. 엑셀에서도 그대로 떠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한셀에만 있는 기능들 있죠. 네. 그런 기능들을 엑셀 문서 형식으로 저장하면 간혹가다 뜨지 않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아주 작다는 거죠. 10으로 따지면 한 8, 9 정도는 제대로 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저장 한번 해보시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